내가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깔리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도 되셔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국회의원 나부랭이를 해야 돼? 나 국회의원 뭐 연봉 가지고 나 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난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군요. 조국 사태로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게 우리 똑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느낀 거죠. 내 인생 실패했다고 보고요. 시사 끝장 이슈를 쉽고 좀 빠르게 정확하게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쓴소리를 한다는 거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최근 야당 역할 한 사람이 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야말로 직설을 날리고 있는 논객입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좀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큰 흐름 속에 이렇게 그냥 묻어가면 좀 편하고 거기에 뭐 기득권도 생길 수가 있고 욕도 안 먹어도 되고 사실은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저번에 뭐 조국 사태 등등등 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그것도 아주 강단 있게 막 쫙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의 어떤 나의 명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데 평소에 좀 생활 뭐 신조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좀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뭐 얘기가 딱 들어보니까 내가 막 잘난 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제 비판이 먹혔던 건 내가 민주당에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신문 기사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대안을 가질 정도로 무슨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말이 왜 먹혔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실과 원칙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그 말은 먹혀요. 저 사람들의 비판이 왜 안 먹히냐면은 내 눈 안 부리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비판할 때도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예컨대 제가 막 정부를 그렇게 비판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딱 왔을 때는 정부에 대한 옳다라고 옹호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사실 국뽕이 난리가 났는데 제일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그 기사를 내가 제일 먼저 찾아서 독일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올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나의 비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쪽을 심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 잘 되게 하기.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깔리냐면 저들은 안 믿어줄 거야 아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을 통합당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그거 있죠. 그런 원칙을 지켜야지 그게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고 거짓말로 땜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바탕에 가지고 비판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것을 갖다가 저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봐요. 신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 어법에 따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더니 안 고쳐져요. 왜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교수는 대학, 선생님 고등학교 이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가 저들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대학 교수나 유치원 교수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낮음이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국회의원도 되셔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국회의원 나부랭이를 해야 돼? 나 국회의원 뭐 연봉 가지고 나 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난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내가 300명 국회의원도 이름도 기억 못 하는데 나 진중권이잖아 그래도. 내가 뭐하러 그걸 해.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뭐 하게 되면 그 최종점이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신분제가 있어요. 뭐 판사가 보고 가네, 기자가 보고 가네, 다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국회의원 특권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봉 3분의 1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연봉을 갖다가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 임금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을 뻑뻑하게 시켜야 해서 나중에 정말 일할 놈만, 정말 공익에 충실하게 일만 할 놈만 국회의원 하겠다라는 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먹물이잖아요. 먹물은 그냥 기본적인 게 프리드리히 실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라는 건 먹물이 아니에요. 그건 연예인들이지. 대중이 들어야 할 얘기라는 게 먹물인 거죠. 손석희 사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건 상관없고 난 내일이 이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노동자들이 해준 옷을 입고 있고 농민들이 해준 밥을 먹으면서 밥값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냥. 그 욕을 먹든 안 먹든 그 기본적으로 대중의 오해를 허용한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네.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대중들이 나를 대중의 뭐라고 오해를 부르든 간에 허용한다. 대중의 오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몰라보면 니들 손해지 내 손해 아니야. 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오해들은 풀리고 뭐 디오 때도 그랬잖아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모두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다들. 왜냐면 이 모든 유착이다라는 게 거기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운동 단체면 시민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할머니가 반대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신분제 의식들. 신분제 의식들. 내가 시민운동 가고, 내가 물론 비록 돈은 적게 받지만, 난 정말 이 일이 보람 있고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난 노동자고 물론 나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은 없어. 하지만 내가 산 27평 빌라. 난 정말 정직한 노동을 한 거야. 난 이 빌라가 니들이 갖고 있는 거 투기해서 산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어. 너도 그렇게 훌륭한 노동자가 되려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같이 진보 진영에서 좀 가깝게 지냈던 분들과 이제 대척점에 서고 비판을 받고 또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지적들이나 뭐 비난, 공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속상함이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일단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라는 건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에 두세 번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들처럼 한번 살아보고는 싶어요. 강남에 건물도 좀 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좀 가가지고 뭐 당에서 뭐 시권도 잡고 여기저기 뒷돈도 좀 받고 9억 정도 받고 뭐 그거 받아도 막 편들어준 사람도 많잖아요. 뭐 그렇게도 하나 인생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못된 짓도 좀 하고.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 자기 삶을 왜 배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은 남이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좀 철이 좀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미 이 정권이 옛날에 김대중 정권 거쳤잖아요. 노무현 정권 거쳤잖아요. 10년 정권 거치면서 그때 사실 모든 비리부터 모든 유착 구조가 그때 다 이미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온 건데 그때만 해도 주류가 이제 저쪽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하는 오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들이 새로운 주류가 되고 완전히 주류 딱 등극하면서 그 문제점이 확 드러난 거고 조국 사태로. 그때 이제 딱 깨달은 게 나랑 같이 우리 똑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요번에 처음 느낀 거죠. 그 다음에 더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정치권에 이름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있잖아. 친구들 있잖아요. 뭐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 만났는데 조국을 옹호하는 거예요. 왜 옹호하냐 그랬더니 나도 우리 아이 학교 보낼 때 스펙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을 옹호했던 게 그냥 개인을 옹호한 게 개인을 아니라 옹호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조국이 난 거고 그를 옹호하는 게 내가 살아온 방식을 옹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애들이 변해버린 거고 그래서 내가 좀 철이 없었다. 나는 혼자 이제 피터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막 피터팬이 돼가지고 막 해서 후쿠 선장이랑 열심히 저 후쿠 선장 미래통합당이죠. 막 수구 세력하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팅커벨이 갖다 강남에서 막 라인펀드 뭐 강남에서 사모펀드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바보가 된 거죠. 근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그래서 페이스북을 다 찾아갔어요. 옛날 친구들 어떻게 사느냐. 뭐 그렇게 사는 애들도 있지만 또 많은 애들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아주 작지만 뭐랄까 그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또 인권에 침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조그만 실천들 하면서 도란도란 잘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힘을 내요. 그냥 그래도 이 친구 안 변했네. 그런 거죠. 나중에 진 교수님은 먼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
내 뮤비명에 내가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그냥 뭐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어요? 루비 아빠 충실한 집사였다. 남긴 뭐 그런 거 없고요. 우리가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딱 보니까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끼고 있는 거고 그 깃발 아래 나 딱 혼자 맞는 얘기예요, 나 혼자 그게? 딱 서 있는 이런 느낌이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상황이고 저는 내 인생 실패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기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꿈과 이상. 네, 꿈과 이상이다라는 것은 한 번은 이제 사회주의적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1989년에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한 번 무너졌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상을 한 번 세웠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또 다시 무너진 거고 그래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내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세계를 어떻게 꾸며낼 것인가.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20대 있잖아요. 그 지금의 386이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20, 30대가 또다시 새로운 세력이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이 미래의 기획 있죠. 이 미래의 기획을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중도든 누구든지 해내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 저는 희망을 걸어요. 희망을 걸고 비관적 전망 속에서 혹시 우리나라가 일본이 되는 건 아닌가? 1.5당 체제로 돼서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지금 일본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정부를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다음 무조건 옹호하고 그다음에 또 국뽕 막 국뽕 퍼지고 그래서 그거 좀 걱정하지만은 일단 우리의 역할들은 저는 이제 홍준표 씨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노력을 버리고 당신이 정말 원로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네.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낡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세대에 의해요. 그 세대는 지났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말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는 젊은 애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온갖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꼰대질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와가지고 멘토링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내 경험과 이걸 들려주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찍소리 않고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찍소리 않고 일단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세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과 희망 말씀하신데 죄송하지만 혹시 유시민 이사장님이랑은 교류가 있으신가요? 없죠. 뭐 이제는 뭐 바닥을 드러냈는데 많이 그 정도일 줄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맨날 그분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심상정하고 노회찬은 100% 믿어 하지만 당신은 50%밖에 안 믿어라고 했는데. 원래 그러셨어요. 노유진 때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근데 지금 그 50%도 이제 못 믿게 된 거고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왜 그랬을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막연한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옹호하려고 했을까? 정말 그가 조국을 옹호하려고 한 걸까? 아무리 조국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옹호하는 건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분은 많이 망가졌고 바닥을 너무나 드러내 보였죠. 정의당 당적은 지금도 없죠. 이제 나왔고 제가 이 활동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 활동을 지금은 당적이 전혀 아무것도 얘가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내 개인적 활동으로 인해서 내 당에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부터 저쪽 비판을 할 텐데 뻔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당적을 정리해달라. 그랬더니 심 대표가 뭐 그 정도는 뭐 상관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심할 거라고. 그래서 자꾸 말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안 받아버렸죠. 처리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안 받아버렸고 당적이 딱 정리가 됐고 윤소아 의원이 또 가는데 또 한마디 또 하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때 정의당 그 공로패를 받았는데 갖다 버렸어요. 가는 동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이유도 사실 당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나는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 끝까지 내가 당을 생각한 건데
그걸 그렇게 보내냐. 그래서 음.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었나? 내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당에 대한 애증 이런 마음은 지금은 많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금 뭐 개혁을 해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당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젊은 애들 좀 내세워서 예컨대 뭐 윤미향에 대한 뭐 입장이나 조국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도 당 전체 입장이 아니라 그 젊은 애들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전체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못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윤미향 입장 같은 것도 뭐 기자회견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한번 보든지 갑자기 탁 누그러진다라든지 이걸 딱 보면 이건 내가 지지하던 정당이 맞나 싶어서 요즘은 별 애정은 없고요.